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안내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은퇴 후에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래 대비 차원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또 뭐랄까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 돌봄 분야에 대해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 안내서를 보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걸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가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나 목표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그 이면의 가치나 좀 현실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그걸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페이지에 그 문구 있잖아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거 되게 강렬하던데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같이 따져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안내서 내용을 그냥 요약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이 자격증이 왜 100세 시대 마스터키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주장의 배경은 뭐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거. 예를 들면 시험 방식이 바뀌었다는데 그건 어떤지, 비용은 부담 안 되는지, 교육 시간 늘어난 건 괜찮은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서는 뭐라고 답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뭔지, 이런 걸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좀 필요한 관점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안내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요양보호사 자격증. 왜 지금 이걸 주목해야 하냐? 그 매력 포인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안정적인 고용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쵸? 두 가지 근무 방식을 딱 제시하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월급제 정규직 모델인데요.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에 소속돼서 주 5일, 하루 8시간 이렇게 근무하면서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거죠. 안내서에서는 이걸 든든한 월급제 정규직,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이렇게 표현하면서 특히 경력이 좀 단절됐던 분들이나 아니면 안정된 노후 소득원을 찾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부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라고요. 다른 선택지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유연성을 좀 강조하는 시급제, 방문 요양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예요. 안내서는 내 스케줄대로 근무,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던데, 가사나 육아 때문에 풀타임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랑 병행하면서 추가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이게 더 맞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 선택이 좀 자유롭다는 게 핵심이죠. 아, 그러니까 딱 고정된 풀타임 정규직이냐 아니면 좀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파트타임이냐 개인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 안내서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커리어 점프의 우대 자격증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안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걸 발판 삼아서 다른 관련 직종으로 옮겨갈 때도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수요가 확 늘고 있는 직업 중에 변혼동행 매니저나 생활지원사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직업들 채용 공고를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는 조건이 거의 항상 붙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내서는 현직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거의 필수처럼 여겨준다 이렇게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대를 넘어서 거의 필수에 가깝다. 와, 그 정도면 이 자격증이 돌봄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는 거의 기본 스펙처럼 인식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기회는 2배, 3배로 이런 문구도 있었는데 그만큼 확장성이 크다는 자신감으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나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현실이 있는 거죠. 뭐 고령화 사회 심화되면서 전문 돌봄 인력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안내서에서도 늘어나는 수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이렇게 딱 언급하면서 특히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많고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늘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일자리가 많다 이걸 넘어서요. 나이랑 상관없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렇군요. 일자리로서의 가치 말고 또 다른 측면도 강조하던데요. 그 100세 시대의 필수 면허, 가족을 위한 가장 전문적인 사랑. 이 대목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취업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 자격증 자체가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냥 막연하게 걱정만 하거나 어설프게 간병하는 대신에 이 전문적인 지식하고 기술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좀 더 안전하게 또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엄청 큰 힘이 되겠죠. 안내서는 바로 이런 준비를 가장 전문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또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든든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감정적인 면이랑 실질적인 대비, 이 두 가지를 다 건드리는 거죠. 들어보니까 안정적이거나 혹은 유연한 일자리, 또 다른 직종으로 뻗어나갈 가능성,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 돌봄을 준비하는 곳까지 안내서가 제시하는 매력 포인트가 생각보다 꽤 여러 가지네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살짝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좋기만 한가?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내서도 뒷부분에서는 이걸 따려는 분들이 가질 만한 걱정거리들,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부담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꺼내고 좀 해명을 하려고 해요. 혹시 과정이 어렵거나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서요. 주로 세 가지더라고요. 시험 방식 바뀐 거, 교육비 문제, 그리고 교육 시간 늘어난 거. 네, 이 부분들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고민거리니까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첫 번째 걱정, 컴퓨터 시험, CBT 방식.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컴퓨터 잘 못 다루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좀 겁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시험이 100% 컴퓨터 기반 시험, 그러니까 CBT 방식으로만 치러지니까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안내서는 걱정 마세요. 딱 이렇게 강조하면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등록할 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 CBT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교육도 시켜주고 모의 테스트 기회도 줄 거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시험 보는 기관이 국시원인데 그 홈페이지에 가면 실제 시험 환경이랑 거의 똑같은 체험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개인이 얼마든지 연습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개인이 연습할 기회도 있으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게 합격의 결정적인 걸림돌은 아닐 거다. 뭐 이런 입장이군요. 물론 뭐 실제 교육원이 얼마나 잘 지원해 주냐, 또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체감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요. 자, 다음은 역시나 좀 예민한 문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가 부담돼요.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고 있나요? 여기서 안내서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쓰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원 방식이 예전이랑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선투자 후 환급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투자 후 환급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교육비가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요. 일단 교육생 본인이 그 금액의 상당 부분, 안내서에서는 한 90% 정도를 예시로 들던데 그 정도를 먼저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격증을 따고 6개월 안에 요양보호사 관련 일자리를 구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그때 처음에 냈던 자기 부담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을 해야만 처음에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건 꽤 귀한 변화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방식 변화에는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스펙 쌓으려고 자격증만 따려는 사람보다는 자격증 따고 나서 진짜 현장에서 일할 확실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안내서는 이걸 오히려 가장 현명한 셀프 투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장하더라고요. 자기 시간하고 비용을 들여서 전문성을 키우고 목표했던 취업에 성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어떻게 보면 성과 기반의 지원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확실히 취업 의지가 뚜렷한 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목돈 마련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초기 진입 장벽이 오히려 높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안내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려사항. 교육 시간이 늘었다던데요? 이 질문입니다. 이것도 사실인가 보죠? 네, 안내서도 이 점은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기존에 240시간이었던 표준 교육 과정이 320시간으로 늘어난 게 맞다고요. 근데 이걸 단점이나 부담 증가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전문성 업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시간이 늘었는데 오히려 좋다뇨? 그건 어떤 논리인가요? 늘어난 그 80시간만큼 교육 내용이 더 깊어지고 전문화됐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장점으로 꼽는 게 예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나서 별도로 또 교육을 받아야 했던 치매 전문 교육 있잖아요. 그걸 이수한 걸로 인정해준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320시간 교육을 다 마치면 다른 추가 교육 없이도 치매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뭐 치매 전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넓어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와, 그거는 진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시간만 늘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더 전문적인 걸 배우고 그 결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까지 넓어진다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안내서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 거죠. 교육 시간 증가는 그냥 부담만 커진 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이 돌봄 환경에 꼭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시켜주고 결과적으로는 자격증 가진 사람의 경쟁력, 그러니까 소위 몸값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이 단정적인 표현에서 그런 자신감이 좀 느껴지죠. 물론 320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담일 수 있다는 점은 뭐 감안해야겠지만요.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양보호사 자격증 안내서라는 이 자료 하나를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주장들, 또 정보들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유연한 시급제 일자리까지 다양한 고용 형태의 가능성도 봤고요. 병원 동행 매니저처럼 다른 유망 직종으로 커리어를 넓힐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미래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준비 차원의 가치까지 안내서가 제시하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들을 확인했네요. 네, 동시에 자격증 따보고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100% 컴퓨터로 바뀐 시험 방식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선투자 후 환급으로 변경된 교육비 지원제도, 그리고 320시간으로 늘어난 교육시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또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각각의 우려에 대해서 뭐 교육기관이 지원해 줄 거다, 정부가 연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하면 환급해 준다, 치매 교육이 통합됐다,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해석이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려는 노력이 보였죠. 이 안내서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결국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이 불확실한 미래, 특히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꽤나 유망하고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부가적인 수입을 원하시거나 혹은 아직은 좀 막연하지만 미래의 가족 돌봄을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이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역시 이 안내서가 보여주는 정보와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그 과정일 겁니다. 오늘 저희 대화가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안내서가 제시하는 기회,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 또 우려에 대한 해명,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안내서의 약속처럼 자격증을 따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어떨까?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직업적인 보람이나 만족감, 그 뒤에는 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고충이 숨어 있을까? 자격증 너머의 진짜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또 다른 중요한 탐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